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신경전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가지 않겠냐며 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집주인은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내줄 돈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KN코 정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집주인도 그렇고요. 세입자도 그렇고요. 네. 양쪽의 입장이 다 있어요. 정말 맞아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거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양쪽 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지금 그 역전세난이 심각하다 이런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전세금을 돌려달라, 전세금을 좀 반환해 달라고 하는 그 분쟁 조정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약 71.6% 정도에 해당하는 분쟁 조정 내용 자체가 전세금 반환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분쟁 조정이고 작년 1월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예, 벌써 올해 1월 달에 약 260건.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한 230여 건이었는데 지금 올해 1월 달에 약 260건으로 12.6%가 증가된 상황이니까 이 분쟁이 좀 심각하다. 예,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입자들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빈도가 앞서 살펴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차 분쟁 조정이라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청인이 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조정 신청서를 그 피청구자, 피신청인인 그 집주인, 임대인에게 보내게 되고 그럼 임대인이 그 조정을 수락을 하게 되면 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하면서 결론이 나면 즉 합의에 도출이 되면 조정문이라는 걸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정서에 따라서 나중에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서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합치돼야지 조정이 이제 개시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죠.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네, 지금 법상으로는 60일 안에 해결을 하라. 이게 사실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뭐 60일이 아니라 뭐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법에서는 60일 안에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30일 정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이게 강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속칭 나 몰라라, 해체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글쎄요, 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세입자가 강제로 뭐 처벌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그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조정이잖아요. 조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일단 거기에 응해야 돼요. 근데 응하지 않으면은 이 조정 절차 개시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조정 절차 개시가 돼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의사가 합치가 안 돼서 조정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제재 수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세 보증금이라는 어떤 그 개인 간의 민사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사자가 어떤 법에 의한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라 이 조정 과정에서 서로 이거를 뭐 양보하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거를 법이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효성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 다 해결이 안 된다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소송까지 가면 이게 세입자가 유리한가요? 집주인 유리한가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 법리적으로는 이제 돈 못 받은 쪽이 이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느긋한 쪽이 유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저도 그 소송 실무를 하면서 뭐 수백 건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몇 달씩 걸리는 재판을 하면서 뭐 판결까지 보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조정 절차를 법원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좀 자기가 많이 대폭 양보하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반면에 그 뭐 자금 여력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임대차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 자기가 이사를 가더라도 그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게 되면 언제든지 돈을 그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뭐 집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거나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순위 그 순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경매에 있었을 때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지금 세입자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 뭐 다른 데 알아보고 이사를 계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갈 곳에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를 상실하게 되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 법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그 순위, 그러니까 점유를 이탈을 하더라도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사 가고 나서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요건 자체가 법상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못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는 그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이 이거는 뭐 빠르면 1, 2주 안에도 이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내가 이사 갈 곳에 그곳에 또 전세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맞긴 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라도 해놓고 이사를 하시면서 이사에 따른 비용이 당신이 그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발생한 손해다. 이런 고지를 해놓으면 나중엔 그것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이사 비용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전에 발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예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이게 통과가 안 돼서 계속 계류 중인 건데,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분쟁 조정이라고 아주 좋은 제도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 절차 자체가 개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2016년 9월에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된다는 거지 어떤 조정을 강제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서 역시나 그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고 그걸 만약에 임대인이 뭐 일방적으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역시 제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법적 시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소송까지 가는 거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 이런 조정 절차에서 해결이 되는 게 세입자도 집주인도 다 좋은 건데 강제력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개시 자체도 동의하지 않으면 개시되기 어렵고 좀 뭐 실효성이 좀 보강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쟁 조정 절차를 법상 만든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그 조정이라는 것이 뭐 가장 좋은 해결책이니까. 그러나 기존에 지금 법상 나와 있는 제도들 가지고도 충분히 임차인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이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증이라는 것이 내가 나중에 임대차 이 보증금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그 공증서 가지고 그냥 집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거와 동일한 효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정 절차라는 걸 하나 또 만들고 거기서 조정조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공증을 통해서 집행 문구를 넣은 공증을 통해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잘 모르시고 사용을 안 하신다거나 또 이제 법원의 재소전화해라고 해서 이건 역시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제소 전에, 소 제기 전에 둘이 화해한다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법원이 조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이미 마련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뭐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임차인들이 잘 모르고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서울시나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쟁 조정으로 가기 이전에 임차인이 챙겨야 될 것들이 지금 몇 가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저렴하면서 편리한 방법이 공증을 받아두는 공증을 거예요. 계약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이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임대차를 중개하는 중개사 분들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공증을 받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좋아요. 임대인도 나중에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임차인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명도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그 내용을 같이 받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전 화해라는 거를 법원 가서 하시거나 그리고 만약에 이것저것 다 못하신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전세금을 못 받으셨다. 이사를 그러면 가야 되고. 예,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간단하게 또 짚어볼까요? 신용회복제도 어제 금융당국이 개편된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게 확인이 되면 소액 연체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방안이 발표됐는데 현행 체계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 연체 전까지는 이 탕감을 하거나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되면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고 또 아시겠지만 이 연체라는 게 계속 이 무슨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 연체 부담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연체 전에는 이제 그런 그 탕감이나 이게 면제하는 그런 특별 면제 제도 같은 것이 없었는데 금융위원회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했죠. 그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그 연체 전에도 이런 그 채무 조정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좀 마련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